발산역에서 김밥 전문점을 하고 있는 창업한 지 2년째 되는 천년김밥의 정경입니다. 저는 본부장 전재일입니다. 용산 온효로에서 서리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 3년차 한영수입니다. 김밥은 대부분 분식 속에 많이 들어갑니다. 김밥만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 거의 없더라고요. 김밥 갖고는 너무 아이템이 약하다고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밥에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종류가 참 많아요. 오픈하기 전에 한 2년 정도를 전국의 김밥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정말 전문 김밥집은 없고 분식 속에 김밥이 들어간 것 때문에 우리는 김밥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자. 자꾸 차별화를 둔다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생각 외로 매출도 좋고 또 고객분들의 반응이 참 좋아요. 제가 사실은 사업을 하다 좀 실패를 했어요. 자영업은 남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 그 시대 지났고 주인이 직접 이제 달려들어야 되거든요. 그래 본인이 직접 하는데 결국 이 분식점에 내가 가서 이제 교육도 받아보니까 한 40까지 되는데요. 남 손에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김밥만 전부 특화해보자. 김밥만 열심히 배우자. 결혼 3년 차 정도 되는 주부만 해도 김밥집을 창업할 수 있다. 그걸 모토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김밥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해봤어요. 한식도 해봤고 분식도 해봤고 김밥이라는 메뉴가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서 김밥이라는 아이템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지난 경력을 바탕으로 나만이 낼 수 있는 그런 김밥 맛을 한번 내보고 싶어서 김밥이라는 종목의 아이템 선택을 했어요. 남의 집에 가서 일도 무보수로 전혀 이 김밥에 대해서 몰랐을 적에 무보수로 한 열흘 동안 일을 해주면서 그 집에서 이 경영하는 방법도 배웠고 또 그 집만의 노하우가 뭔지 그것도 틈틈이 살펴보면서 김밥 맛도 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만 특화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년초를 이제 도입을 하고 박꼬지를 도입해서 건강적인 측면에서 좀 강한 그런 김밥집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2년 정도는 이제 저희가 걸린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김밥집을 하나 창업하시는데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가능하면 한 인테리어 비용은 한 3천만 원 정도 하고 보증금도 2, 3천만 원 정도에다가 월세는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선 김밥집을 이 정도로 하신다 그러면 월 솔직히 하루 매출이요 50만 원은 넘어갑니다. 창업 비용은 임대료나 권리금을 빼고 순수 시설비만 한 대략 2,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요즘 전문 업체한테 이렇게 인테리어를 맡기다 보면 워낙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식구들끼리 같이 했어요. 최소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못 하나부터 페인트 하나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저희 식구끼리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평수가 4평 반 정도 되는데요. 보증금 한 2천만 원에다가 권리금은 이제 앞서 했던 분이 또 자기들이 했던 그 시설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준 것 같아요. 한 2천 정도 줬어요. 요즘은 직장인들이 아침을 참 많이들 굶고 출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공약을 해가지고 아침 6시 반부터 오픈을 합니다. 아침 시간의 매출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오후 8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올리는 매출이 대략 한 달에 한 3,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물가 인상이 워낙 그 폭이 넓다 보니까 원재료 빼고 한 40% 정도 마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한 달 매출 초창기 처음에는요 1,200이었어요. 3개월 동안은. 그리고 나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1,500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이익을 세금이랑 모든 걸 다 떼고 나면 30% 이상을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50%니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객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능하면 고객분들도 최대한의 만족을 하고 우리 또한 그만큼 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고, 안 그러면 주택가로 가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근데 단독 주택이 있는 쪽은 좀 힘들죠. 단독 주택은 범위 넓지만 인구 밀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그래서 가능하면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역세권, 안 그러면 좀 이게 버스 정류장이 바로 저희처럼 바로 앞에 있다든지. 그래서 하여튼 유동인구가 좀 많이 있는 곳이 좀 유리하고. 위치 선정은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에 어디야 된다는 비중을 저는 많이 염두에 두고 가게를 얻었어요. 어려웠던 점이 참 많지요. 그런데 직접 제가 가게를 괜찮은 장소에 물색을 해서 한번 얻으려고 하면은 항상 의외로 비싼 금액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금이 문제겠죠. 내 자금에 맞게끔 그 가게를 선택하려면은 발품을 많이 팔아서 제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꼭 야채는 매일 아침 진짜 다 준비해요. 그리고 아침마다 김밥을 싸서 한 톨씩은 반드시 먹어봐야 돼요. 이 맛이 변함이 없는지, 또 고객분들이 왜 이 집 맛이 달라지지? 라고 하실 수 있고 그럴까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밥 양 그람수 체크하고 김밥에 대한 무게를 반드시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전자저울을 항상 두고 있어요. 이 집이 처음에는 컸는데 왕김밥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작아졌어라는 말씀 나올까봐 항상 전자저울을 뒤에 두고선 그람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우,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정직하고 우직하게 하는 것이 나만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맛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재료를 직접 제가 구매를 하고 직접 요리도 하면서 하나하나에 이렇게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맛을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김밥이라는 게 재료가 생명이에요.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최선의 맛을 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신경을 쓰면서 이 맛에 많은 신경과 모든 제 정성을 쏟고 있어요. 첫째는 밥을 지을 때 천연초 분말을 넣어서 밥을 지으면서 그 효과는 뭐 피부 미용이라든가 장 건강 이런 쪽으로 좀 매일 먹으면 기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박고지를 넣습니다. 남들이 쓰지 않는 박고지하고 천연초가 결합된 김밥은 아마 수도권 일대에서는 저희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생연어 김밥이 들어가 있고요. 생연어 김밥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라서 쉽게 만지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이렇게 노르웨이에서 비행기로 오는 생연어 김밥, 물이 많아도 그걸 다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연어 드시는 분들은 생연어만 드세요. 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묵은지 참치김밥하고 스팸 김밥이 이 집의 베스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자신 있게 그것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저희 집에 이렇게 직접 물건을 납품해 주는 그 가게하고 직접적으로 제가 매일 연락을 하면서 매일 그 물건 상태를 살펴보고 아침마다 매일매일 그 재료를 공급을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유통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가지고 오고, 단지 이제 천연초는 농장하고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계약을 하고 해서 이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김밥을 하나 싸려고 그러면 채소값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먹이는 데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가끔은 김밥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야외 나갈 때도 그럴 때에도 보면은 잘 안 싸요. 이제는 귀찮아서도 그렇고 손이 많이 가는 게 김밥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현대인들이 바쁘거든요. 바쁜 현대인들의 간편식이라고 보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밥 전문점의 전망, 크게 유행을 타는 음식이 아니라서 앞으로의 전망은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메뉴 개발은 필수겠죠. 아이템에 대한 유행이나 호불호가 이렇게 없는 그런 메뉴이기 때문에 기본만 탄탄하다면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김밥이라는 메뉴 자체가 조금은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책정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창업의 장점은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주방장이 많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김밥 전문점을 한다고 그래도 내가 인류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성공을 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정말 김밥 싸시면서 정성을 들이고 고객들한테 응대할 때 정말 친절하고 또 좋은 식자재 쓰려고 노력하고 내가 200원 벌 거 150원만 번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나중에는 2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김밥이에요. 단점이라 그러면 이제 분식을 안 하니까 떡볶이 없어요 하는 손님 놓치니까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건 과감하게 내 손님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시고. 김밥 전문점은 창업해도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특별히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자격증 없어도 부부가 마음 맞춰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부부가 둘이 웃으면서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 6개월 마음적 여유를 가지고 꾸준하게 내가 이 자리에서 런전이고 쭉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있는 분들은 창업하시면 성공하리라고 보고요. 바로 돈 벌어야지 그렇게 단기간에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저는 해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사람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만약에 이렇게 움츠리다 보면은 많은 기회를 놓치기 쉽거든요. 젊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은 해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밥 전문점 하면 분식이 없어서 불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리하다니 창업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네, 맞아요. 김밥 전문점 되게 매력 있는 아이템 같지 않아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김밥 전문점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밖에도 궁금한 창업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 Money rap.